빛나라 과학 지식 빛나는 쌤과 함께 오늘은요 1학년 과학 세 번째 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걸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 그거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그럼 생물 다양성이 뭔데? 사실은 생물 다양성 이것만 읽으면 아 생물이 뭔가 다양한 거구나 그렇구나 대충 감은 오잖아. 선생님이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과학 예습 제발 제목만이라도 읽어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를 볼 때 내가 미리 한번 좀 훑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학교에 가시기 전에 예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굵은 글자만 읽어보기.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어렵잖아. 과학이 어려워서 배우는 건데 내가 이거 다 읽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굵은 글자를 읽어주시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생물이 다양한 것 같아. 말 그대로 생각을 한 거죠.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래.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네. 자, 이렇게 내가 미리 한번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수업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기본 정도 살짝 체크를 해두시고 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냥 생각해 봐요. 다양해야 돼. 다양하려면 종류가 많아야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뭔가 내가 막 배워서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고민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종류가 많아서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지구 생태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데 생태계가 뭐더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어떤 지역에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하는 그곳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바다 생태계, 숲 생태계, 늪지 생태계, 저기 우리 집 앞에 화단 생태계 이런 것도 다 생태계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 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다 있잖아. 그 안에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아져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지역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둘까요? 자, 골고루. 어떤 요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A랑 B 지역에 생물이 살고 있는데 A에는 기역종이 100개, 니은 종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B지역에 가봤더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종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20개씩 있어요. 20마리, 20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00이죠. 그런데 여기는 300이죠. 그럼 어느 쪽이 종다양성이 높은 걸까? A, B, B가 높은 거야. 골고루, 고르게 분포를 하는 게 더 종다양성이 높다. 이 정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생김새와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급격한 환경 변화,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생물이 자손을 낳는데 여러 마리를 낳겠죠. 여러 마리의 자손을 낳는데 한 놈은 뜨거운 걸 좋아해. 한 놈은 난 중간이 좋아. 한 놈은 차가운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자손을 낳게 되면 그냥 평범한 기온이라면 셋 다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온도가 높아졌어. 난 뜨거운 게 좋아 하는 요 한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 놈들은 도태돼 버린다. 얘가 살아남아서 거듭하면서 그게 유전이 되면 그 한 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종류에서도 생김새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른 종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조건 3가지를 여러분이 외워야 해 라고 고민하고 머리 뽑아가면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연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다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뿐이야.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나서 선생님이랑 생물 다양성 유지, 이걸 우리가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해 주실 건데요. 지금 읽어보면 방금 한 건데 똑같은 거 또 이야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는 생물이 다양해야 하는데 그 생물이 다양할 조건이 요 세 가지야 라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선 생태계 다양성. 당연히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 숲 생태계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요. 바다 생태계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숲에 살고 있는 생물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다양성이 높아져. 거기에다가 극지방의 극생태계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으면 당연히 생물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종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생태계가 다양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다양성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좋다. 한 종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여러 종류의 생물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유전적 다양성, 요거는 조금 아까 살짝 얘기했죠. 난 뜨거운 게 좋아. 난 중간이 좋아. 난 찬 게 좋은데. 자, 이렇게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각각의 환경에 적응을 해서 변화했을 때, 어떤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유전적 다양성은요. 쉽게 여러분들 그 조개 껍데기, 조개 먹죠? 조개탕 되게 맛있잖아. 그 조개를 보면 조개 껍질 무늬가 다 다르다.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유전적 다양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애들이 어쩌다가 분리가 됐어. 이쪽 환경 분리가 되면 각각의 환경에 나는 이렇게 적응하고 이렇게 적응을 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생물 다양성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먼저 해두시면 돼. 이 세 가지,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해야 되고 종이 다양해야 되고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본 수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업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살 붙여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서 다시 한번 교재 살펴보도록 하세요.